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나를 보고 너를 느끼는 문학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학의 갈래를 살짝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봅시다. 첫 번째, 한눈에 보기입니다. 문학은요, 총 4가지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정입니다. 두 번째, 서사고요. 세 번째는 교술이고, 마지막 4번째는 극갈래입니다. 이 4가지로 되어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타인과 감정을 나누며 사는 우리는 감정에 매우 중요시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요. 이별이죠. 이별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둘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저와는 좀 별개 이야기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정입니다. 서정. 펼서자에 뭐죠? 감정할 때 정입니다. 감정을 펼치다. 아까 말했던 사랑과 이별 둘 다 감정의 매우 중심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시적 화자의 입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갈래가 바로 서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요?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가장 먼저 제목을 봅니다. 제목을 보고 그다음 화자를 찾아요. 그리고 찾은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 혹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게 되면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수업에 임하도록 합시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잠깐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미션을 줄 겁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시의 제목을 적어서 임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임쌤은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럼 이런 경험 있죠? 할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는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재밌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 서사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갈등을 주로 다룹니다.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서사. 이건 무슨 서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펼서입니다. 그럼 사는 뭘까요? 일사자입니다. 즉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바로 서사 갈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개념을 읽도록 합시다. 작가가 만든 허구의 세계를 인물이나 사건의 전개를 통해 현실의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어낸 산문 문학이 바로 소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깊이 보도록 할게요. 소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나요? 가장 먼저 제목을 봐야겠죠. 내용이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인물이 누구인지 봐야 됩니다. 인물이 많이 나와요.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꼭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갈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갈등을 보고서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해결되어 가는지 이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떠한 배경, 어떠한 공간적 배경, 그리고 어떠한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어떠한 시점, 작가, 관찰자,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 혹은 주인공 시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점을 보게 되면 이 소설의 주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의 생각, 삶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수업 때도 말했다시피 저는 밤에 일기나 혹은 편지, 혹은 어떠한 이야기들, 내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적습니다. 그런 거를 바로 수필이라고도 합니다. 수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보면 교술갈래입니다. 교술갈래. 교훈을 주는 서술, 그래서 교술갈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수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말하는 문학 양식, 이것이 바로 수필의 개념, 교술의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는 뭐냐면요, 이야기의 소재, 이야기의 준비물, 재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입니다. 구성. 이러한 재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건을 먼저 얘기하고 그거에 따른 경험, 또 그거에 따른 교훈을 얘기할 건지, 교훈을 얘기하고 사건, 사고, 경험을 얘기할 건지,
이러한 구성이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체입니다. 여러분 문체가 뭘까요? 그쵸? 이야기할 때 어투가 있듯이 그래도 글투란 게 있습니다. 글을 쓰는 스타일입니다. 즉 문체가 글을 쓰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합치면 바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요소들을 다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삶을 극적으로 드러낸, 여러분 극적이 뭘까요? 그죠? 연극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극적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봅시다. 실제로 연극이죠. 연극과 뭐 드라마 같은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도 또 사랑을 하고 있네요. 보도록 합시다. 극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희곡이 있어요.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사건을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학 갈래입니다. 여러분 연극 많이 봤나요? 저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볼 때마다 매우 재밌더라고요. 왜인지 한번 같이 이 요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목적입니다.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거나 드라마 혹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목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갈등입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쵸?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나 아니면 뭐 지문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행동과 대사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뭐 지시문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겠죠. 행동과 대사를 어떻게 하냐? 과거형이 아니죠.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풀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즉 이 희곡의 뭐 주제 혹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봅시다. 우리는 총 4가지 갈래였습니다. 4가지 갈래. 뭐뭐 있었죠? 그렇죠? 문학이 있었고, 이렇게 크게 문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정, 서사, 그리고 그렇죠? 교술, 극이 있었습니다. 잠깐 봤는데요. 이제 이후에 순서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